조승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 샤머니즘 루트 대탐사. 제1부는 한국을 제주도로 시작해서 한국 내륙을 통해서 바이칼까지, 몽골하고 바이칼까지 가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제2부는 샤만 히말라야를 넘다는 그런 제목으로 네팔과 또 베트남 이쪽으로 샤만들의 밀착 취재한 영상을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편집이 됐는데 이 영상을 제작해 주신 JIBS 제주방송 사장님이야 또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6개국을 직접 다니면서 촬영하고 연출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신 현동원 PD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그 촬영을 다녔던 김 부장님, 강 차장님 두 분 촬영 감독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지방 방송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샤머니즘에 대해서 방송 JIBS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집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는 데 대해서 무속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는 유목민들에게 가뭄과 혹한의 날씨는 곧 그들의 목숨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대자연에 의지하는 그들의 샤머니즘은 예전 시베리아 몽골로이드의 이동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이 아시아 전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샤머니즘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지역에 남아 있을까요? 바이칼 호수 동쪽에 자리한 러시아 연방의 부리아트 공화국. 부리아트의 수도 울란우데는 셀렌가 강이 흐르는 초원지대에 자리해 있습니다. 몽골과 인접한 부리아트 공화국은 원래 몽골 유목민들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러시아인들에게 점령당한 이후 오늘날까지 러시아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도 러시아인들이 전체의 70%를 이루고 원주민인 부리아이트족은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리아이트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어느 정도 믿고 있을까요? Да, бывает. Когда совсем тяжело, туда идем. Расскажите причину. Совсем, когда тяжело, уже некуда уже деваться, туда идем. У меня в роду были шаманы, но я не обращаюсь часто к шаману, мама у меня обращается. 부리아이트 국민들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슬라브계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 정교를 믿고 있는 반면 몽골의 유목민족인 부리아이트족 사람들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는 부리아이트인들은 샤머니즘도
함께 믿고 있습니다. А у нас все буряты верят в шаманизм, буддизм. А я верю в шаманизм,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дедушка и бабушка в это верили. Буддизм, да. У вас буддизм, буддийская вера Да. есть. И мы и верим, и верите? шаманам тоже. А вы Ходим. верите в шаманизм Да, тоже? да. Сыржим, когда капают, это все, это небеса нам помогают. Быстрее даже. Наши предки. Ага. 울란우대 외곽에 자리한 텐게리 샤먼센터. 이곳은 부랴이트 정부에서 제공한 부지에 만든 유일한 샤머니즘 센터입니다. 소비에트 시절 사라졌던 부랴이트족의 샤머니즘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치정부의 도움이 컸습니다. 지난 1991년 소비에트 해제 이후 부랴이트 정부는 샤머니즘을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성지보호법을 만들어 샤머니즘의 종교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지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그게 1995년 나오면서 그 이전에 의식을 치르고 싶어도 치를 수 없던 샤먼들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식으로 정부에 집회 신고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었죠. 그 법안 이후에 브리아트 지역에서는 샤머니즘이 정말 빠른 속도로 부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탱그리 샤먼 센터에는 30여 명의 전문 샤먼들이 매일 의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침 한쪽에서 샤먼이 되기 위한 신내림 의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림굿의 주인공은 모스크바에서 온 안나. 먼저 선배 샤먼이 자작나무 신목에 길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신목에 제물을 바치고 길을 불어넣어야 신이 이 신목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의례가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신목 주위를 맴돌며 신이 자신에게 내려오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И все происходит по посвящению. Мы сначала оживляет вот у нас ведущий шаман Лариса Доржинина. Она ведет вот это все посвящение, это вот это Ани. А она все вот призывает, оживляет деревья. Подносим вот все угощения, вот зверьков, вот и 5 зверьков, 9 небесных. 부랴트 샤먼 역시 강신무인 탓에 신내림을 받은 사람만이 샤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접신이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 한 시간 넘게 뛰다 쉬다를 반복하던 그녀가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신이 내린 모양입니다. Пришли, бабушка, вот мы говорим бабушка,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а с 6-го поколения ее, и дедушка с 5-го поколения. Ну вот он пришел, назвал, сказал, что ему 62 года, говорит на старо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общем-то, как бы даже мы не совсем некоторые слова даже понимаем, и как бы вот окончание, вот это немножко другое вот. 탱그리 샤먼 센터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잠시 우리가 한 7분 조금 넘게 본 영상은 몽골을 통해서 부리아트 공화국을 가서 부리아트 공화국의 샤만 센터에서 샤만들의 내림굿 의식을 잠깐 봤습니다. 부리아트 공화국은 지금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대부분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저 부리아트 공화국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독립을 안 하고 그냥 러시아 연방에 남기로 해서 지금 러시아 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부리아트 공화국은 몽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부리아트를 갔을 때 그 부리아트 현지 의사가 DNA 조사를 해봤답니다. 부리아트 사람과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DNA 조사를 해보니까 특이하게도 자기들은 몽골계라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가장 DNA가 가깝더라는 거죠. 그 사실을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이러면서 이제 현지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방 샤만들의 그 신내림 과정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자작나무에다가 오색션을 좀 걸어놓고 돌면서 몇 번 뛰고 난 뒤에 이렇게 내리굿이 되니까 접신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건지 아니면 접신 과정이 신내림 과정이 굉장히 쉽다. 우리 한국 무당에 비해서 신내림 과정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다. 저는 늘 느끼는 게 북방 샤만들의 그 샤만 의식들이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너무 의식이 단조롭고 간단하니까 한국은 신내림 굿하고 난 뒤에 그 구슬 전 과정을 다 배워야 되고 또 무가도 많은 무가 사슬도 다 외워야 되고 한데 저기는 너무 간단하게 북 하나만 들고 접신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북방 샤만 쪽에 그 샤만 무당들은 접신 과정이 우리하고 좀 틀리죠. 쟤들은 이제 북방 샤만들은 주로 엑스타시 현상이라 그러죠. 엑스타시 현상, 탈론 현상이라 그럽니다. 탈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몽골 샤만들이 구슬 이제 접신하는 과정에 이렇게 치고 있으면 항상 뒤에 사람이 주위에서 다 받치고 있어요. 접신하는 과정에서 내 혼이 나가면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때문에 쓰러져서 혹시 다칠까 싶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받치고 있으면서 쓰러지는 것을 받쳐주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 반면에 우리 한국의 무당들은 포지션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빙의 현상. 빙의 현상.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들어오는 거고 북방 샤만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트랜스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아드가 그 자기 책에 보면 샤만들은 트랜스의 전문가다 이런 말을 자기 책에다 해놨는데 이 트랜스 현상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이 어떤 현상이 트랜스 현상인지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지금 아직 신내림에서 샤만에서 정의를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탈원 현상이 트랜스 현상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엑스타시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트랜스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정말 트랜스고 어느 것이 엑스타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브레아트도 역시 구소련 치하에서는 샤만들이 많은 탄압을 받고 자기들이 다 스무스하고 몰래 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2001년도에 중국 갔을 때도 한족의 무당들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족들 한 30명을 한테 부탁을 해서 좀 찾아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3일 만에 조선족들이 찾았는데 깊은 작은 마을에 한족 무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한족 무당도 2001년도인데도 스무스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스.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마을 사람들이 관계가 나빠서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은 공안한테 잡혀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당이라고 차려놨는데 커튼으로 열면 신당이고 그러니까 우리 저 칠판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앞에 재단이라고 요만큼만 있고 벽에 붙여놓고 커튼으로 이렇게
닫아놨다가 손님이 오면은 커튼 열고 기원을 해주는데 그 샤만도 역시 접신을 할 때 예전 샤만들이 무당들이 접신할 때 한각제를 꼭 사용을 했었거든요. 버섯이나 나팔꽃 뭐 각종 식물로서 한각제를 사용했는데 그 중국 무당도 역시 한각제를 사용하더라고요. 한각제는 다름이 아니고 담배였어요. 근데 담배를 한 대를 피우는 게 아니라 한 대를 피우면 한각제가 아니죠. 근데 다섯 개를 한 목에 물고 그냥 정신없이 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섯 개를 한 목에 빨면 삥 가잖아요. 삥 가는 가운데서 접신을 해서 점을 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게 이제 내가 먼저 조선족 2명한테 먼저 너희들 좀 봐라. 점 보는 게 중국도 20위 안에 있어요. 2명을 점을 보게 하고 점 끝나고 점을 다 보고 나는데 점을 잘 보느냐 그러니까 잘 본대요.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봐달라 그러니까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담배를 또 피워야 되니까 한목 이야기하지 뭘 담배를 또 피우게 하느냐고 성질 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본 결과 잘 보더라고요. 그때 내 몸에 건강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집어내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야기하는데 그럼 당신 해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바빠서 못하니까 나중에 당신은 자체가 비법을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잠시 영상으로 그래도 부리아트 공학원 저렇게 샤만들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샤만 센터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낫다는 거죠. 우리는 정책으로 우리 구설 다 무형문화재로 전통문화의 근간이 돼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무당은 미신이고 구선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데 저 부리아트 공학원 샤만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샤만하고 접촉할 수 있고 샤만들이 마음 놓고 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센터를 만들어 줬다는 게 상당히 우리보다 고무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부리아트 사람들 역시 아픈 사람이 있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조상들을 위한 의뢰를 올린다고 하네요. 유목민족들의 의뢰에서는 양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 술과 우유차를 대접하는 등 정성을 다해 내세에서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양의 목숨을 끊을 때도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양의 배를 가르고 손을 집어넣은 다음 숨통을 단번에 끊는데요. 양을 잡는 방법도 몽골 유목민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Энэ гадараасаа бас хүндэлж дээд цосрөхгүй нь бол биенийг харуулдаггүй. Тэ. Дээд Монгол ясанд бол биенийг харж улаардаг. Тэ. Тийм учраас биенд нь харуулахгүй сайхан юм дэвсээд олог дэвсээд дээр нь алддаг. Тийм заншилтай. 샤먼이 복장을 갈아입습니다. 양을 바치는 희생 의례를 마치고 이제 신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부리아트족 샤먼의 의례 절차 역시 몽골의 샤먼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을 부르고 접신한 다음 신의 말을 전하고 다시 신을 보내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북을 두드리던 샤먼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조상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Там видение. Ну, видишь. Но видишь только вот это. Ну, вот это все вокруг. Видишь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на кого делаешь.
Ну, то есть его будущее, настоящее, почему это произошло. 접신한 샤먼은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거나 의뢰인 가족에게 공수를 내립니다. 조상신이 의뢰인들의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죠. 브리아트 샤먼들은 조상신을 가장 먼저 모시고 그 조상신을 통해 의뢰 목적에 맞는 다른 신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브리아이트 샤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은 바로 조상신인 것이죠. Мы призываем различных богов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а призывает богов-целителей. Но делаем мы все через родовых дух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ы призываем своих родовых предков, своих богов, и они призывают тех, то есть ведут за собой. У нас все делается через родовых. 브리아이트 샤먼은 몽골족의 한 부류로 알려졌지만 몽골 제국 이전에는 바이칼 지역을 장악했던 유목민족으로 에벤키족 샤먼과 함께 시베리아의 대표적인 샤먼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명맥이 거의 끊기면서 예전의 강력한 샤먼들은 자취를 감췄지만 시베리아 샤머니즘은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샤머니즘의 전통이 소비에트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1970년대에 샤먼들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브리아트 샤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소비에트가 문을 닫고 나서 동브리아트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있었던 샤머니즘의 전통을 부활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시도가 오늘날 아론섬과 바이칼 주변에서 샤머니즘이 부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베리아 유목민족들의 샤머니즘이 아시아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 브리아트 샤만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봤습니다. 브리아트 샤만들도 의식은 단순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신을 모실 때 영신 신을 모셨다가 그다음 우리도 영신 그다음 송신 오신 송신으로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신을 모셔서 신을 즐겁게 놀리고 그다음에 신을 보내는 그런 과정으로 구슬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보다는 북방 샤만들 그 샤만들 역할은 병을 고치는 의식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물론 개인의 기운 하복도 기운해 주지만 병을 고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 무당들은 본래 병을 고치는 의사였잖아요. 옛날 고문서 보면은 뭐 희남자 설산우이나 설문회자나 또는 그 책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무왈의라고 되어 있고 또 뭐 무당이 의사였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산해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라는 한자 의사라는 의자를 옥편에 찾아보면은 제일 끝머리는 무당 의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무당이 의사였다는 것이 분명히 한자에도 나오고 또 지금은 의사 의자가 당유자 밑에 당유자로 들어간 의사 의자를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그 밑에 무당 무자가 들어간 의자를 많이 사용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만의 보통 재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으로서의 샤만과 달리 일반 서민들은 샤만들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동서할인서에서 무당들이 한의사들과 같이 백성들을 병을 치료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했었죠. 또 각 마을에 있는 무당 단골들이
1년 동안 그 마을에 질병 없이 아무 탈 없이 1년이 잘 지나가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런 저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아트 사만들이 지금 우리가 시병의식 하는 것을 또 봤고 또 얘들은 가장 먼저 조상신을 중요시해서 조상신을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신을 모신다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그는 우리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조상신이 있고 신들을 모시는데 하나 다른 점은 아까 샤만센터 부회장 그 샤만이 자기들은 5대 6대 조상을 이렇게 모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본래 우리도 조상신을 모실 때 5대 이상 신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당들이 그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금방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뭐 여동생이 들어오는 그걸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고 귀신이죠. 우리가 4대 봉사를 하는 이유는 제사를 받는 사람, 제사를 받는 조상들은 귀신이에요. 제사를 안 받는 사람이 이제 귀신에서 다 벗어나는 거죠. 그 4대까지 도는 것은 귀신으로 봐야 됩니다. 그 귀신이 자기 조상이 조상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당이 무당이 자기 자손이기 때문에 욕심도 내고 탐욕도 하고 뭐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그 귀신의 행태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던 행태를 자기 자손이 하는 거죠. 술을 많이 먹었던 아버지가 어떤 그는 아버지 혼이 들으면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는 거죠. 그 무당의 은행이나 행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는 거죠. 그런 귀신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조상신을 기본으로 해서 천신을 모셔야 되는데 너무 조상신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한국 무당의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 무당의 행태나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것은 그런 조상의 영향이 아닌가. 그럼 물론 사제가 되기 위한 도제 교육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 없이 곧장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제로서의 은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네팔 중서부에 자리한 호반의 도시 포카라. 아름다운 호수를 간직한 포카라는 네팔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한 탓에 네팔의 인종은 크게 인도계 아리아인과 원주민인 몽골로이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포카라의 소수민족은 대부분 몽골로이드인데요. 그 대표적인 부족 중 하나가 구룽족입니다. 포카라 외곽지의 한 구룽족 마을. 마을 회관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룽족 친족들이 모여 위령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르기우라는 합동 위령식인데요. 며칠 전 사망한 할아버지와 예전에 사망한 그의 가족들을 함께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यो पूजा भन्दैन हामीले पूजा त हो स्वर्ग तार्ने पूजा भन्छ यसलाई र यसमा एउटा लोग्ने मान्छे छ र 3 जना आइमेहरू छन् यिनीहरू बितेको आज धेरै वर्ष भइसकेको छ आइमेहरू लोग्ने मान्छे आज बितेको तकरिबन आज 13 दिन 위령식장 한쪽에는 제물로 바쳐질 양들도 있습니다. 한 주민이 양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는데요. 구룽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양의 몸속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생기면 양에게 기름과 물감으로 치장하고 과일과 과자 등 정성껏 제물을 차려 먹입니다.
고인의 호용을 보내고 나면 양은 제물로 희생되는 것이죠. 구릉족들도 자신들만의 샤먼이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었지만 손에 경전을 들고 혹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남성들이 뻐추라는 구릉족의 전통 샤먼들입니다. त्यो आत्मालाई शान्ति दिलाउन र एकदम उसलाई आफ्नो पुर्खासँग लिन गराउन लागि यो ठुलो यज्ञ गर्नुपर्छ। यो यज्ञ गर्दाखेरि विशेष गरेर यो 3 दिनको कार्य पोजुले सुरु गर्छ, अन्तिममा पोजुले नै फेरि समापन गराउँछ। 그렇다면 구릉족 샤먼 뻐츠는 어떤 샤먼일까요? 카트만두 시내의 한 가정집. 아픈 환자를 위한 의례가 한창입니다. 구릉족 샤먼인 러빈 씨가 요령을 흔들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본격 의례에 앞서 여러 신들을 불러 깨우고 있는데요. 제주도 곳에서 신방들이 하는 비념과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러빈 샤먼이 모자를 바꿔 쓰고 북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접신 의례에 들어가려는 것이죠. 구릉족 샤먼인 뻐추는 보조악사를 항상 두고 의례를 치르는데요. 샤먼이 옆에 악사를 두는 것은 아시아 남방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구릉족 샤먼은 북방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접신을 하는 강신무인데다 새의 깃털을 장식한 모자, 그리고 네팔의 다른 민족 샤먼들처럼 양면북을 사용하지 않고 시베리아 샤먼과 같은 외면북을 쓰기 때문입니다. तामाङहरूले लिने ढ्याङ्ग्रो चाहिँ नि दुई पट्टि चाहिँ नि हुन्छ र यसरी समात्ने हुन्छ र साइबेरियन अरू जातिहरूले भनौँ साइबेरियनबाट सायद आएको होला त्यो अरू चाहिँ नि मगरहरूले चाहिँ ढ्याङ्ग्रो समात्ने चाहिँ नि अथवा गुरुङहरूले समात्ने ढ्याङ्ग्रो चाहिँ नि एकमुखी हुन्छ यसरी समातेर यसरी चाहिँ बजाउने हुन्छ। त्यहाँ ढ्याङ्ग्रोको चाहिँ नि त्यो स्वरूप अनि उनीहरूले लगाएको लुगा अनि उनीहरूले चाहिँ नि त्यो ग्रुम गर्ने चाहिँ नि तरिका त्यो चाहिँ नि मा पनि भिन्न छ। 갑자기 샤먼의 북소리가 격렬해집니다. 몸을 떠는 걸 보니 접신이 됐군요. 구릉족 샤먼들 역시 부리아트 샤먼처럼 조상신을 먼저 모시고 접신을 했습니다. यो फिल्डको चाहिँ मेन गरेर हामीले कुललाई सम्झन्छौँ। कुल भनेको हामीले चाहिँ माथिबाट बोलाएर ल्याउँछौँ। अघि जस्तै हामी सुरुमा जप्दाखेरि हामी लिन गयौँ, त्यसपछि वहाँ पुगेपछि हाम्रो मेन कुल सबै देवी देवताहरूलाई समाहित गर्ने एउटा ठुलो मूल देवता हुन्छ, त्यो देवतालाई हामीले पुकाएर ल्याउँछौँ। 접신한 샤먼이 갑자기 사나운 동물 소리를 냅니다. 환자에게 있는 나쁜 기운을 내쫓으려는 것이죠. 앵마기를 위해 제물로 닭을 바칩니다. 구릉족은 원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지만 규모가 작은 의례에서는 대신 닭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목에 명주실을 감아줍니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인데요. 구릉족 샤먼의 의례는 우리와도 닮은 점이 있지만 네팔의 샤머니즘 가운데 북방 샤머니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नेपाली सामानिजम र साइबेरियन सामानिजममा चाहिँ समोरियन मङ्गोलियन सामानिजममा चाहिँ छ अघि मैले भने नि जस्तो चाहिँ त्यहाँ त्यो काम्ने तरिका अनि त्यसपछि उनीहरूले लगाउने ड्रेसहरू भयो उनीहरूले लगाउने अर्नामेन्ट्सहरू भयो त्यो अनि स्पिरिटहरू चाहिँ बोलाउने जस्तो चाहिँ साइबेरियामा चाहिँ स्पिरिटहरू मृतात्माको चाहिँ प्रेतात्माहरू बोलाउँदाखेरि त्यसरी पूजा गर्ने चाहिँ सिस्टम भएको हुनाले नेपाल र साइबेरियाको बिचको चाहिँ सामानिजम चाहिँ केही हदमा चाहिँ समानता देखिन्छ। 샤먼 의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팔에는 지금 샤먼이 사실은 네팔 인구 3,200만인가 그 정도 된다는데 샤먼 인구가 한 70만이 된다 그래요. 인구 2.3%가 샤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네팔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생활화되어 있고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늘 같이 샤먼과 같이 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팔은 이제 힌두교가 국교로 되어 있지만 힌두교뿐만 아니고 샤먼 또 불교 이렇게 다양하게 세 종교를 다 같이 믿고 따르는 나라가 바로 저 네팔이에요. 그래서 그 네팔 샤먼들도 역시 지병 의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네팔 샤먼들은 어떤 의식을 하고 난 뒤에 절대로 돈을 받지 않는답니다. 물론 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좀 주겠죠. 그렇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그 의뢰를 하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단골판처럼 의뢰를 하고 난 뒤에 그 의뢰를 맡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조금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돈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도 예전에 단골판에서는 봄에는 보리쌀 갖다 주고 가을에는 쌀 주고 또 가끔 가다 고구마도 좀 주고 감자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단골하고 그렇게 다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니까 무당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무업을 같이 단골판을 같이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북방 샤먼들 대부분 투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변해서 샤먼만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 뭐 내가 학교 선생하다가 학교 선생도 있고 또 운전기사도 있고 병원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직업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도 때가 되면은 샤먼 의식을 자기들이 직접 하고 그럽니다. 내가 예전에 2001년도에 베트남 갔을 때도 베트남 그 랜동 샤먼들도 투잡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업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업이 오직 생계의 모든 수입에 무업에 매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몽골이나 지금 베트남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무업을 전문으로 하는 샤먼들이 다른 투잡을 안 하고 무업만 전문으로 하는 샤먼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곧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네팔 사람들의 생활 공간 속에 신앙생활이 깊게 배어 있다는 것은 골목길에 자리한 수많은 사원과 불탑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 시내에는 골목마다 수백 개의 사원과
불탑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네팔의 대표적인 힌두 사원인 파슈 파티나트. 시바신을 모신 이 사원은 매일 많은 인파로 붐빕니다. 네팔은 국교가 힌두교였던 대표적인 힌두 국가인데요. 지난 2006년 종교 자유화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네팔 국민들의 80%는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의 힌두교 신자들은 불교도 함께 믿습니다. 그 이유는 힌두교의 신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해 세상에 나오는데 바로 석가모니 부처가 비슈누 신의 9번째 화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तपाईँ कुन धर्ममा विश्वास गर्नुहुन्छ? म हिन्दू धर्म तपाईँ बौद्ध धर्ममा पनि विश्वास गर्नुहुन्छ? गर्छु बौद्ध पनि गर्छु हिन्दू हिन्दू धर्ममा विश्वास राख्नुहुन्छ? हिन्दू धर्मावलम्बी हो? विश्वास राख्छौँ हामी धेरैले राख्छौँ म त अनि तपाईँहरू बौद्ध धर्मको बारेमा पनि विश्वास गर्नुहुन्छ कि गर्छौँ बौद्ध धर्ममा पनि विश्वास 네팔의 불교 역시 힌두교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네팔 최대 규모의 불탑이 자리한 보드나트 사원. 매일 아침 이곳에는 티베트인을 포함해 많은 불교 신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곳은 불교 사원이지만 안쪽에는 힌두교의 신전도 있는데요. 힌두교의 신 하러티를 모신 신전. 아이를 보호해준다는 하러티 여신은 네팔 불교에서는 조상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तर इन्डियाको हिन्दू धर्म र नेपालको हिन्दू धर्म फरक छ किनभने नेपालको हिन्दू धर्ममा नेपालको बौद्ध धर्ममा धेरै जसो इन्डिजिनियस चाहिँ प्र्याक्टिसहरू चाहिँ यहाँ चाहिँ आबद्ध छन्। अब उदाहरणको रूपमा देखाउँदाखेरि जस्तो चैत्यहरूमा गुम्बाहरूमा अझै पनि चाहिँ हार्तीका मूर्तिहरू चाहिँ हामी देख्न सक्छौँ। हार्ती माताको चाहिँ सम्बन्ध बुद्धसँग चाहिँ सम्बन्धित छ किनभने बुद्ध धर्म यहाँ फैलिनुभन्दा अगाडि त्यस्ता प्रकारका चाहिँ हार्ती भनेको एउटा चाहिँ राक्षस हो। 이처럼 힌두교와 불교가 함께 공존하는 네팔에서 샤머니즘은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을까요? 카트만두 동북쪽 산악지대인 툴로파셀. 북쪽 산악지대에는 몽골계 소수민족이 많은 데다 아직도 그들만의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발 1500m 산악지대에 자리한 이 마을에는 90여 가구 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주민 대부분은 몽골계 소수민족인 타망족 사람들입니다. 타망족의 종교는 원래 불교지만 힌두교의 영향이 이곳까지 미쳐서인지 지금은 두 종교와 전통 신앙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भनौँ न यो तामाङहरूले धार्मिक भनेको बुद्ध धर्म भनेको बुद्ध धर्म आफ्नो चाहिँ धार्मिकमा बुद्धमा जन्म्यो है बुद्ध मान्यो अनि यो देश अनुसार चाहिँ आज पूजा गर्नुपर्ने आफ्नो चाहिँ बारेमा चाहिँ कुन पञ्चकन्या देवी कोही देलको भीमसेन मान्छ कोहीले भीमसेन मान्छ मान्ने हुन्छ त्यो देवता त्यस्तो हुन्छ देवता त्यही भएर परम्परा अन्नबानीको लप्य हुने नाकको काम त्यो हो नाकको काम अन्नबानीको पूजा गर्यो भने उसले लप्य गर्ने वैशाख त्यो पूजा गरेपछि बाली बिरुवा राम्रो उम्रिने अनि त्यसपछि राम्रो उम्रियो
त्यसपछि फल्यो भदौमा चाहिँ नि नाग पञ्चमीको दिनमा 타망족 사람들은 종교의 구분 없이 자연신과 조상신을 모시는 전통 신앙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히 도시와 멀리 떨어진 그들에게 샤먼은 아주 중요한 존재죠. हस्पिटलको यादै भएन नि त्यो बेलामा अब यहाँ नजिक छैन टाढा होइन अब यहाँतिर यसो फाकफु गर्ने धुप सिन्दुर लाउने झाँक्री अब विश्वास लाग्यो अहिले विषय पनि हुनेको अहिले 인근 마을의 한 주택. 주민들이 입구에 앉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कहिले निको नहुने ज्वरो आउने खोकी लाग्ने अनि खाना राम्रो नखाने अनि त्यही भएर आएको गर्दै के गर्दैन मैले कुरा यहाँ हाम्रो गुरुले भन्यो 타망족 샤먼 저만싱 라마 씨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뼈를 들고 이리저리 환자를 돌보는데요. 그는 병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샤먼입니다. क्यान्सरको रोग छ यो चिलाउँछ टक चिलाउँछ सबैमा घाउ 저만싱 샤먼은 12살 때 신병을 얻어 샤먼이 됐습니다. खुट्टामा 그는 샤먼이자 의사였던 할아버지로부터 치료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저만싱 샤먼은 이 뼈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अनि सम्पूर्ण यो रोगहरू चाहिँ मैले पहिचान गर्छ कि हड्डीमा हेरेर सबैको मुट्टो कलेजो मृगौला पेटको घुँडाको समस्याहरू सबै हेरेर म औषधि गरेर निको पार्छु.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을 모시는 의뢰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무복으로 갈아입은 샤먼이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타망족 샤먼들을 비롯한 히말라야 소수민족 샤먼들은 하얀 무명옷을 무복으로 입습니다. 새털을 꽂은 모자와 방울이 달린 목걸이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양면북을 사용합니다. 샤먼의 북장단이 점점 빨라지는데요. 접신이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 अरूको बिरामीहरूले बोलाउनु पर्दैन घरको कुल देवताहरूले चाहिँ बोलाउने बेलामा चाहिँ मान्छे कामी रहने मान्छेहरूले चाहिँ देउतै बोलाउनु पर्छ देउतो बोलाइसकेपछि अनि उहाँ देउतोबाट त्यही अनुसारले चिन्ता गर्नुपर्छ 샤먼이 접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환자를 치료할 차례입니다. 나무로 만든 신칼 푸르바를 갖고 환자의 몸 곳곳을 찌릅니다. 이번에는 힌두교 경전을 들고 그 신성한 기운을 환자에게 불어넣습니다. 시바신의 상징인 삼지창까지 등장하는데요. 힌두교가 샤머니즘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샤머니 숨이 막히는 듯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접신했던 신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신을 보낸 샤먼이 이번에는 북을 두드려 쌀과 꽃잎들을 떨어뜨립니다. 치료가 잘 됐는지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꽃잎 하나가 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됐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고 합니다. मेरो गुरु युङबुङ बोनबाट युङबो भनेको चाहिँ यो ढुङ्गा फोडेर फोरिआएको युङबुङ बोन भन्छ त्यही बोनको चाहिँ शक्ति लिएर काम गरेको छ मैले त 저만식 샤먼이 치료했던 환자들을 아궁이 앞에 모두 앉혔습니다. 뜨거운 물을 나뭇가지에 묻혀 자신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뿌립니다. 몸과 영혼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의식인데요. 부정한 기운을 내쫓는 이 정화의식은 아시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치러지는 의식입니다. कुक्सीहरूले बिगार्नु नाक खाने नाकले नाक सिगार जला सिगार दोबाट चाहिँ करा सिगार सब जान्यो मेरो गुरु साथी 나뭇잎에 뜨거운 물을 적셔 뿌리거나 직접 때리는 의미는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일종의 정화의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을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의식을 하기 전 장소를 정화시키거나 단골의 몸과 영혼을 정화시킬 때 뜨거운 물이나 불을 사용합니다.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물로 정화시키는 의식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침례의식, 불교의 계불의식, 힌두교의 아리띠뿌자 등 물로서 정화의식을 치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샤만들이 치병의식과 정화의식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팔은 이제 치병의식과 그다음에 죽은 망자를 위한 천도식, 그다음에 자연을 경배하는 의식,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네팔은 산악지대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샤만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샤만들 중에 계급이 뚜렷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샤만의 경력에 따라서 쫙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뭐 내가 구슬을 많이 뛴다고 내가 최고고 막 선생 무시하고 막 대들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오래된 사람이, 그런데 오래된 사람은 사만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그 구살 때 의식할 때 자기 입으로 다 구송하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서사무가, 그걸 문둥이라 그러는데 서사무가를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어뢰 내용을 잘 아는 사람, 그다음에 가장 무당이 된지 샤만이 된지 오래된 사람, 이런 순서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제일 높은 샤만을 왕샤만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왕샤만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샤만들은 샤만에 대한 모든 이론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종도 하고 그렇게 위계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또 나오듯이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물로 정하는 의식이죠. 거기 바로 부도지에 나오는 마오 할머니가, 마오 삼신이 마오 대성을 천수로 청소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물로 정화 의식을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의식이고 전 세계 샤만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도 가보면은 물로 정화 의식을 하고, 또 티베트 라마성들도 물로 하는 거고, 몽골 샤만들도 물로 정화 의식을 하는데, 몽골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대신 우유로 뿌리는 거죠. 한국의 무당들이 사용하는 부정을 쳐내는 도구는 물 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콩, 그 다음에 팥, 소금, 황토, 또 미나리, 그런 종류들을 다 부정을 쳐내고 정화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런 도구들이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그 도구들이 과학적으로 정화하는 능력을 다 가진 식물이나 다 사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황토도 우리가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 황토를 뿌리잖아요. 정화작용이 있어요. 미나리 역시 미나리 뿌리가 정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나리를 사용하는 미나리 뿌리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소금은 우리가 김치 담을 때 소금에 다 절이잖아요. 절인다는 것은 나쁜 기운을 소금으로
힘을 뺀다는 거죠. 소금으로 절여서 기운을 뺀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젓갈 같은 거는 부패하지를 않으니까. 콩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가장 먼저 바친 곡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콩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든 콩을 콩두자로 사용하지만 한국만 특별히 사용하는 한자가 있어요. 그게 태자입니다. 태자. 서리태, 백태, 흑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자. 태라는 것은 바로 고대의 최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하늘에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콩은 스스로 정화의식이 있는 음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콩을 신당 점안식이나 민학할 때 콩을 뿌려서 정화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팥도 역시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보시죠. 그렇다면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흔적을 다른 나라에서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베트남 북부의 하지양. 이곳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입니다. 이 고산지대에도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허몽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 생라를 찾았습니다. 집집마다 쌓은 돌담들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허몽족은 중국에선 묘족이라고 불리는데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라오스 북부에 많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허몽족의 한 전통 가옥. 리미붕 씨 가족은 손자들까지 모두 11명의 대가족입니다. 그의 가족은 가축을 키우고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요. 부녀자들은 가방이나 목도리 등 여러 종류의 직물 공예품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허몽족의 집에는 누구나 조상신을 모신 제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조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샤먼을 찾을까요? nhớ mùng kia thì mùa to hù bé cho mong sẽ sống cỏ rồi sẽ vô húi rập lì xa ya dùng kia thì mùa tua là thì sao là cái kia cả thì mùng kia tụi thì mùa tua bé cho đi nhà no ra. 허몽족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 사는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도 조상신을 위한 의뢰가 필요한 때나 가족이 아팠을 때 샤먼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샤먼에 대한 이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Nói chung là với nhiều người nó vẫn tin. Nhiều người nó vẫn tin vào cái thần mau. Bởi vì này nó không phải lòng bừa bãi, nó lòng là tốt thật. Mình nhìn thấy, mắt nhìn thấy trong xóm người ta có nhà người ta mới đi xem là nó giúp nó khỏe ngay, mình mới nhìn thấy rằng mà. 숭나 마을에 유일한 샤먼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마을 주민을 위한 의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살인 리추슝 할아버지. 그는 25년 전 45살 때 샤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소지를 태우면서 그의 의뢰가 시작됐습니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악기를 흔드는데요. 신의 눈으로 다른 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탬버린과 비슷한 울쇠와 엄지손가락에 낀 가락지 방울을 계속 흔듭니다. 한참 후 무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들을 부르는 것이죠. Trong một gia đình thì có người gác cổng, người bàn thờ, người ở trên bàn thờ, người ở bếp. Thì bắt đầu vào cuộc là hỏi những cái người đấy, quân lính bảo vệ trong gia đình, xong xem gia đình tông hôn của 흐몽족도 제주도나 몽골처럼 집안에 모시는 신들이 많습니다. 작은 뿔 2조각을 바닥에 던집니다. 염소뿔로 만든 음양각인데요. 신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샤먼을 보조하는 청년들이 제단 주위를 돌며 불로 정화 의식을 합니다. 의뢰인 가족들에게도 불을 뿜습니다. 우리나라 굿에서도 볼 수 있는 화전식이란 정화 의식입니다. 갑자기 그가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무가를 계속 노래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một là muốn xin tiền bạc, là xin đi ra mời đến mùng Thanh Minh là hôm nay đấy, nhưng mà người Mông là mới đi Thanh Minh, đến hôm nay là mới đi sửa mồ mả cho các cụ các bà ấy. 흐몽족 샤먼의 의식은 매우 독특한데요. 하지만 집안의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것과 탈원 현상으로 접신하는 방법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샤머니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Cái buổi lễ mà chúng ta chứng kiến hôm qua thì đó là cái buổi lễ phổ biến của người Hơ Mông. Tuy nhiên ý, thì đây là một cái nghi lễ được thực hiện là hoặc khi mà gọi linh hồn tổ tiên về phù hộ cho các cái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để mà cái người thầy Pháp làm cho hồn mình thoát đi để tiếp xúc với cái linh hồn của người đã chết hoặc tiếp xúc với linh hồn tổ tiên, thì cái cơ chế đó nó rất giống và hoàn toàn giống với cái Saman.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에 있는 샤먼입니다. 베트남 북부는 경치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정말 경치가 4월 달인데 4월 우리가 중순경 4월 중순경 갔는데도 날씨도 덥지도 않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참 산악 지역의 경치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제가 감탄을 했는데, 그 허몽족 그 샤만이 치유 의식을 저희들이 이제 가서 봤는데, 저런 똑같은 동작을 의자에 앉아서 발만 구리는 이거 흔들면서 큰 이제 둥근한 챔버처럼 생긴 걸 가지고 쭈엉동이라 그래. 쭈엉동. 그러고 손가락이 그걸 보고 손가락에 끼얹은 걸 보고 쭈엉덩이라 그래요. 쭈엉덩이라 그러고 챔버처럼 생긴 걸 보고 부진행이라 그러는데, 이걸 흔들면서 한 2시간 동안 똑같은 행동만 해요. 하나 다른 거는 아까 중간에 의자에 한번 쓰러졌는 거, 거기다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우리 촬영팀이나 처음부터 지겨워서 전부 다 애들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들 막 이제 다 지겨워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마지막에 뭔가 좀 다른 행동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걸 못 찍었어요. 그걸 못 참고 카메라를 철수했는데 철수를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 한국의 무당처럼 뒷전치는 의식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들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또 놓쳤어. 내가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두워가지고 뭐 그렇게 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의식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의식이 너무 단조로워요. 한국의 구선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정말 한국의 구선 소리와 의상과 음식과 무용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죠. 한국의 구선 그대로 뮤지컬이다. 더 발전한 오페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한국의 국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굿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다음에 나오겠지만 베트남의 하노이 중심으로 또 후엔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랜동이라는 베트남 본래 베트남 국민들이 믿는 그 랜동은 우리 굿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기는 나중에 또 영상 나오면 이야기했지만 우리하고 굿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뭐 정말로 우리가 허멍 샤만이 자기가 접신하는 걸 보여주려고 2시간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접신하면 하고 한 3시간 정도 굿을 했을 거예요. 3시간 정도 하는데 똑같은 동작만 그렇게 알아먹지 못하는 주문을 그렇게 똑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겹죠. 그렇지만 여기도 그 집안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불로 이렇게 다 뿜고 또 실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또 부적도 주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3부에 또 베트남 따이족 장례의식이 나오는데 따이족 장례의식은 정말로 볼거리가 흥미로웠어요. 따이족 장례의식과 아까 네팔의 그 샤먼의 의식이 거의 흡사하더라. 내가 아까 그 맛을 빼먹었는데 거의 흡사했어요. 그리고 걔들이 부르는 무가도 음정이나 박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고 따이족은 의상을 갖춰 입고 천을 이렇게 둘렀지만 네팔 샤먼들은 그냥 일반 옷에 천을 둘렀잖아요. 천 두른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수민족들은 거의 무슨 소수민족이 뭐 허멍족이니 따이족이니 몽족이니 묘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소수민족들의 생활과 풍습은 거의 비슷하다. 샤만 의식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은 하노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샤먼은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은 54개의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그 가운데 85%인 국민 대부분은 바로 비에트족입니다. 그래서 비에트족들의 샤먼이 곧 베트남의 대표적인 샤먼이 셈이죠. 하노이 남쪽 외곽에는 비에트족 샤머니즘을 잘 보여주는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푸자이 사원은 비에트족 무속 신앙의 시조인 어머니 신, 즉 모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신의 탄생일인 음력 3월 3일에는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데요. 일주일 동안 열리는 축제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Mở hội của cụ dày, chị đi cũng gọi là đi lễ để cầu may cầu mắn rồi là cầu bình an cho gia đình.
đến đây để cầu được bình an, mạnh khỏe cho đại gia đình, cầu cho gia đình luôn được mạnh khỏe, bình an. Đây là một lễ hội quan trọng đối với mình. 사원 안에는 제단마다 경배를 올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마다 제물을 들고 각 제단을 돌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이 사원은 불교와 무속 신앙이 섞여 있는 사원인데요. 사원 안에는 부처님을 비롯한 모신 등 여러 무속 신들의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무속 신의 시조인 모신. 그녀의 외모와 의상도 얼핏 부처와 닮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불교 사찰은 물론 왕궁에서도 모신을 함께 숭배했다고 합니다. Thì cũng thể có tin vào các cái thần thánh trong tôn giáo truyền thống, nhưng họ cũng tin vào Phật giáo. Vì thế cho nên là không có sự tách bạch rõ ràng giữa việc mà người tin vào Phật hay người tin vào thần. Người Việt Nam là vừa tin vào Phật, vừa tin vào thần. Vì thế có thể nói rằng là cái số lượng người dân mà tin vào Phật và thần ở Việt Nam là chiếm số lượng đông nhất. 부자이 축제를 랜동 축제라고도 하는데요. 랜동은 비에트족 샤먼의 의례를 가리키는 말로 축제 기간 내내 샤먼들의 흥겨운 굿판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비에트족 샤먼을 깐동 혹은 동타이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접신을 하는 강신무입니다. 베트남 깐동들은 남성이어도 모두 여성처럼 화장을 합니다. 모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무속 신들이 여성이기 때문이죠. 이들도 우리의 무당처럼 화려한 의상을 자주 갈아입습니다. 바뀐 의상은 곧 다른 신이 접신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름답게 차려입은 깐동이 우아하게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여성적이던 그의 몸짓이 갑자기 박력 있는 동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귀걸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신이 아닌 장군신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베트남 깐동들은 접신할 때 깐셉이라는 빨간 보자기 쓰는데요. 이 보자기 속에서 신을 보내고 또 다른 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Và mỗi một lần xuất hiện một vị thần linh giáng đồng xuống người các căn đồng, đó là một lần thay trang phục mới. Điểm đặc biệt đó cũng là điểm đặc biệt của Lên Đồng. Vì mỗi một vị thần linh khi mà xuất hiện thì có một bộ trang phục tương thích. Và trong Lên Đồng thì có tới 4 phủ. Đó là phủ thiên, phủ địa, phủ thoại và phủ nhạc. Phủ thiên được quy định là áo màu đỏ. Phủ thoại được quy định là miền nước đấy, được quy định là áo màu trắng. Phủ nhạc là miền rừng được quy định là màu áo màu xanh. Và phủ địa được quy định đó là màu áo màu vàng. 랜동 축제 기간에는 개인 사당에서도 많은 의례가 열립니다. 화려한 의상에 흥겨운 춤사위. 베트남 랜동은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합니다. 엄숙한 의례라기보다 흥겨운 공연을 보는 듯한데요. 이런 흥겨움은 꿍반이라는 전문 악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랜동은 접시라는 강신무의 의뢰입니다.
그런데도 북부 소수민족이나 북방아시아의 샤머니즘과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Việt Nam là nó nằm giữa cái con đường giao lưu của phía Bắc và Đông Nam Á. Thì cái này nó thể hiện ở cái đời sống tín ngưỡng, cái hình thức tín ngưỡng. Trong đó có cái Saman giáo. Thí dụ cái Saman giáo của người Mông rõ ràng là nó chịu ảnh hưởng của cái... Nhưng mà cái Lên Đồng thì có yếu tố ảnh hưởng thôi, chứ không phải là toàn bộ. Mà Lên Đồng là một cái hình thức nó riêng, nó tương đối riêng. Nó cũng không hẳn giống Trung Quốc. Thì đấy là một cái ảnh hưởng. Hoặc là trong cái Lên Đồng của người Việt hôm nay chúng ta cũng thấy đấy, có hình tượng của Phật giáo. 베트남 랜동이 시종일관 흥겨운 것만은 아닙니다. Sân Lâm Sơn Tràng khoái phố cửa nhà anh san hô hổ phách không thiếu chi gì á. 간동에게 신이 내리면 의뢰인에게 공소를 내리기도 합니다. Ban khen ban thưởng lính ghế 4 phủ già làm. 베트남 랜동은 우리의 굿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신격에 따라 나뉘는 굿거리와 그에 따른 화려한 의상들, 전문 학사들의 신명나는 장단. 베트남과 한국의 샤머니즘이 이렇듯 유사한 것은 우연한 현상일까요? 여러 신들을 모시는 국거리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에 따른 화려하고 다양한 의상과 신명나는 악사들의 연주는 우리나라의 국가 많이 닮았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랜동은 북방 샤머니즘의 특징인 종교적 신성성보다는 공연 예술적 성격이 강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중적으로 많이 세속화된 형태라 할 수 있는데요. 반면 한국의 굿은 북방 샤머니즘의 종교적 의미와 남방 샤머니즘의 예술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샤먼은 랜동입니다. 대부분 베트남 국민들이 저걸 믿고 있고 또 랜동은 우리하고 같이 음력으로 3월 3진날 축제를 한다는 게 너무나 닮았어요. 제가 2001년도에 그때 중앙대학교 교수들하고 그 랜동 세계 샤먼의 그 학술 회의를 할 때 그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베트남이 한자를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한자를 사용했었어요. 그 자료를 내가 받았을 때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자가 모신으로 모신. 그래서 모신으로 되어 있는데 모신이 전신, 수신, 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한국의 삼신과 똑같은 의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젊은 학자들이 선생님 베트남에 삼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하고 야 $100 내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가니까 천신 지신 수신으로 이렇게 여성 세부 신상을 딱 모셔놨어요. 또 그걸 삼신으로 해야 삼신입니까? 신이 세 분이면 삼신이지 똑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3월 3진날 그 랜동 축제를 한다는 것이 우리하고 닮았다는 거죠. 얘들은 그런데 지금은 2001년도 갔을 때는 천신, 지신, 수신 이렇게 해서 모삼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모사부가 나왔어요. 모사부라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 천신, 지신, 수신에다가 산신이 들어갔어요. 또 산신이 더 들어가서 모사부라 그러는데 베트남은 북부지방 이쪽으로는 산악이 많아서 그런지 산신을 굉장히 많이 다유하더라고요. 그 푸자이 사원은 3월 3진날 되면은 온 국민들이 랜동 축제 그러니까 삼신한테 자기들은 모기라고 그래. 모신한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각자 제물을 다 만들어서 들고 옵니다. 그런데 제물은 베트남 랜동의 신들은 대부분 여성신이기 때문에 제물을 보면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에요. 거울, 빛, 뭐 또 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남성이잖아요. 남건을 상징하는 가일. 그거는 바로 여성과 남성 음양의 교접으로 인한 생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풍요를 의미하니까 고추, 오이, 당근, 뭐 가지 뭐 이런 것을, 바나나 이런 것을 이제 또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국의 무당처럼 동자, 선녀가 다 있습니다. 랜동은 국거리가 한국처럼 한 그릇 한 그릇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옷을 다 갈아입어요. 어떤 신격이 왔을 때는 옷을 갈아입어요. 아까 나왔지만 깐세비나는 붉은 천을 덮어 쓰고, 그 붉은 천을 덮어 쓰고 난 뒤에 접신을 합니다. 접신을 하는데 이 수인으로, 이 손으로 이제 옆에 하우동이라고 이제 이를 거두어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우동한테 이걸 표시를 하는데, 왼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남신이 들어왔다, 우측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신이 들어왔다는 표시예요. 근데 대부분 여신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장구신도 있습니다. 장구신도 있고, 얘들 장구신이 들어오면 칼 들고 춤을 추고, 여신이 들어오면은 또 할머니 신이 들어오면 할머니처럼 놀고, 또 처녀가 들어오면 이 머리를, 따은 머리를 또 덮어 쓰고, 또 그렇게 다 구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2001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랜동이, 그때는 베트남도 역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가서 만난 그 랜동, 소위 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무슨 국보존의 회장이 할머니였는데, 아까 나온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도 열렬한 공산당원이었대요. 아주 뭐 대의원급이었대, 대의원. 근데 자기가 신이 내리가 무당이 되니까 절대 안 봐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분 남편은 큰 병원장이었어요, 병원장. 근데 거기 큰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의 랜동들은 자기들이 신당을 차리는데 한국 돈으로 한 1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원한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도 내림구슬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 무당을 옹동이라 그러고, 여자 무당을 바동이라 그래요. 여자 바동. 랜동이란 말은 신이 오른다는 거예요. 신이 들린다는 의미예요. 랜동이라는 것은 신이 들린다, 신이 오른다는 그런 의미고, 그 하노이 밑으로 중부 지방으로 가면은 랜동을 하우징이라 그러는데, 하우동이라 그러는데, 하우동이라는 말은 신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두 번째 반 영상이,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 그 교수를 가서 만나서 인터뷰하러 갔던 거예요. 그 교수는 내가 2001년도에 내가 만났던 교수였고, 그분이 지금 몸이 아주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아지고 좀 그런 상태인데, 갔더니만 그분이 우리가 온다, 우리들 온다고 무당들을 다 집 앞 시켜 놓은 거예요. 아까 그 앞에 있는 공연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참관했던 사람들이 다 무당들이에요. 다 무당들이었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이제 또 성대하게 한정도 받고 꽃다발도 주고받고 뭐 그렇게 즉석 자기들이 연출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푸자이 사원을 우리가 촬영 갔을 때는 또 베트남 국영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국영방송에서 나와서 베트남 랜동을 우리가 취재한다고, 우리가 또 취재 대상이 돼서 또 제가 또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랜동도 사실은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고,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바람에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랜동을 세계화시키려고 그러고 많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1년도에 봤을 때 랜동들과 무당들과 샤만들과 지금 제가 지금 봤을 때 샤만들, 또 그 전에
한국의 서울 세남굿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기 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선릉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온 그 무당들 제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많이 변했더라. 2001년도에 갔을 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정말 순수했고 그랬는데 한국에 왔을 때 공연할 때 무당들은 굉장히 동작들이 연출된 동작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보고 한 10년 한 11년 사이에 이렇게 확 변해버렸다.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너무 이제 의식적으로 연출을 하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얘들이 깐셉을 쓰고 거기서 신을 받고 이걸 벗고 얘들은 그 술을 한 잔씩 마셔요. 술을 한 잔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이제 소위 말하면 한각제 형태로 담배를 피우는데 보통 2000년대에 한 봉만 피우고 다 껐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공연했던 랜동 무당들은 거기서 보루에 손을 얹고 폼을 잡고 이렇게 막 거만을 뜨면서 담배를 피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목적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담배를 하나의 그냥 폼으로 피우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기서도 아까 남자 랜동이 저는 영상을 카메라로 다 찍었는데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걸 잘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잘 인식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 남자 무당이 계속 식물 뿌리를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또 이걸 먹으면서 대표로 나를 불러내가 나한테 사수 딱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일종의 한각제였어요. 나무잎에 사가지고 뿌리를 사서 내한테 줬는데 내가 그걸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그걸 입에 넣고 씹었는데 굉장히 좀 떫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쪽에 한쪽에 나와서 그걸 다 뱉어냈어요. 그런데 조금 넘어갔죠.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달아오르더라고요. 붕 이렇게 열이 오르는 것처럼 조금 먹었는데도 입이 그냥 한동안 입이 굉장히 또 떫었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 푸자이 사원은 모신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신, 유교신도 다 있어요. 공자도 있고 다 문성대군도 있고 또 불교신도 있고 산신 호랑이도 있고 또 모신도 있고 그런데 하노이는 베트남에는 모신을 모신 사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느낀 것이 한국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한국은 샤머니즘을 대표할 수 있는 사원이나 이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는 그런 장소들이 사원이 잘 돼 있어요. 물론 그 사원에 샤머니즘 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고 또 부처님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다 모시지만 그래도 저는 훌륭한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온 국민들이 3월 3일 날 랜동 축제 모신을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전부 다 모여드는 행렬이 지금 저 행렬이 3월 3일 날부터 행렬이 모신 랜동 축제가 시작되는데 하이라이트는 3월 7일 8일이래요. 제가 2001년도에 갔을 때 모신 푸자이 사원에 오는 행렬이 한 10km 정도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울림이고 쫙 가는데 우리 차 타고 지나서 제일 집에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냐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만 그 푸자이 사원에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 사원 안에 곳곳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곳곳에서 랜동 무당들이 다 구슬합니다. 그래서 자기 당굴한테 가서 바치고 이렇게 다 구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참 부러운 거는 온 국민이 이렇게 자기들이 모신을 공산치하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살아남아서 지금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고, 지금 아까 공연했던 팀들이 한국에 나와서 랜덤 공연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이걸 랜덤 공연을 한국에서 하려고 준비를 좀 하다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초청을 해달라 그러니까 초청해서 공연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청하면은 초청했다 중간에 안 들어가고 불법 처리해버리고 그러면 무슨 문제 생길까봐 초청하려는 사람이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성사를 못하고, 금년에 지금 다시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메일이 왔는데, 공연을 나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데 3번을 또 해달라 그러니까 장소 소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요번에는 자기들이 초청은 안 하고 자기들이 관광으로 나와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광으로 나와서 관광 단체로 관광으로 나와서 관광하는 과정에 한 3일 정도를 중간에 끼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이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근데 저 사람들도 답답한 게, 내가 자료를 좀 달라 그러면 자기들 공연팀에 대한 뭐 명칭이나 이름이나 자료를 좀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내보고 인터넷 보고 찾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답답해요.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는 뭐 자기들 모임이 뭐 무슨 랜덤 무슨 보존회라든지 무슨 하고 그 단장 회장은 누구고 이런 자료는 좀 줘야 되는데, 물론 랜덤 팀들 초청하면 아까 나왔던 그 교수가 같이 인솔해서 나올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료를 좀 줘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어디 협조를 구해서 뭐 좀 할 건데 그런 자료도 잘 안 주고, 또 메일을 한 번 보내면은 금방 답장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있다가 답장이 오고, 그러니까 진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예, 그래서 자, 샤머니즘 히말라야를 넘다른 2부 영상을 봤는데요. 2부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엔딩 한번 보죠. 엔딩. 예. 엔딩 보고. 시베리아 유목민들이 꽃피운 강렬한 샤머니즘.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은 드넓은 초원과 험준한 산을 넘어 아시아 남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지역의 종교와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한 샤머니즘. 하지만 조상을 섬기고 자연과의 공존을 꿈꾸는 샤머니즘의 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1세기 현대 문명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진화한 아시아의 샤머니즘. 그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영상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베트남 랜동은 제가 아니 그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베트남 랜동은 자기들 말로는 3일 동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12그릇 24그릇 너희들은 몇 그릇 할 수 있냐 그러니까 34그릇까지 할 수 있다.
자기들도 굿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공연 굿을 하면은 베트남 랜동은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끝나요. 2시간, 3시간면 끝나는데 자기들이 오리지널로 굿을 하면은 3일 동안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랜동들도 한국 무당들처럼 소위 말해서 한국 무당이 칼을 입에 넣고 막 돌리고 칼로 막 찌르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걸 하는 무당도 있어요. 창을 벽에다 대놓고 자기 볼을 막 찌르면서 하고 또 목을 막 사람들을 막 찔러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을 갔을 때는 이제 베트남 외무부에서 한 명이 나왔어요. 외무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일종의 감시자 같아, 감시자. 그리고 우리가 헬리콥터를 떼올 때 얘가 막 제재를 하고, 그래서 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신고하러 가면 또 뭐 500불 내라 그러고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북부를 촬영 가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서 갔어요.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받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또 나와요. 공무원이 따라 나와서, 그러니까 통역이 있었지, 베트남 학자 있었지, 외무부 직원이 있었지, 그 지방자치단체 또 공무원이 있었지. 4명이 따라붙는 거예요. 4명이. 그 4명이 따라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다 다 보답을 해줘야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막 나가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띄우는데도 막 500불, 1000불씩 막 이렇게 하고, 본래 전체 촬영하러 갈 때 2000불을 외무부에서 2000불을 달라고 해서 2000불을 주는 걸 하고 갔는데도 그 안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돈을 막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동원 PD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은 한정돼 있고 줄 돈은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굿이 우리의 지금 현재 한국의 항해도 굿하고 많이 흡사하다, 닮았다. 물론 서울 굿하고도 서울 굿도 맨날 신복을 갈아입고 하는 거지만 항해도 굿하고 더 흡사하게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타이라는 것은 신당을 가진 무당을 동타이라 그래요. 내 신당을 가진 무당. 그런데 베트남에 내 신당이 없는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신당은 베트남의 무당들은 신당을 물려줘요. 왜? 돈이 1억 넘게 들어갔으니까. 웬만하면 자기 자손한테 물려줍니다. 근데 신내는 굿은 하는데 신당을 세습해 주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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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나요? 마이크는 이제 저기 드리세요. 예. 방송 때문에 그 세습모와 강신모는 어느 지역에도 다 있어요. 우리도 세습모, 강신모가 있듯이 저쪽에도 세습모와 중앙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이쪽에 다 마찬가지 세습모, 강신모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무당이 샤만이기 때문에 자기가 샤만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신을 내려서 샤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강신모와 세습모를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 강신모와 세습모가 예전에는 강신모, 세습모는 뚜렷하게 다 구분했지만 제일 처음에 샤만이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세습이었겠어요? 강신이었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강신이었다는 거죠. 강신. 자, 무당내력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부루당군을 기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 단지에다가 곡식을 넣고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무당이라 불렀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처음에는 강신이었어. 강신인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신이 안 오니까 그냥 배워서 하나만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또 신이 오면 또 강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처럼 지금 강릉 단오구세는 다 세습무굿이에요. 세습무들 집단이지만 거기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빈순의 선생은 강신무예요. 강신무인데 세습무 집으로 시집갔기 때문에 세습무처럼 행동하는 거지만 사실은 강신이에요. 얼마 전에 작년에 빈순의 선생의 딸이 내림굿을 했어요. 빈순의 선생이 내림굿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강신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림굿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 내림굿이라는 말은 세습무도 강신무도 내 자손한테 신을 내려주는 게 내림굿이지, 신이 들려서 갑자기 온 사람한테 신 내림굿을 해라 해서 신 내려주는 게 내림굿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이냐 세습이냐 이걸 지금은 명확하게 너는 강신무야 너는 세습무야 이렇게, 물론 지금 형태적으로 동해안이나 진도 이쪽으로 남해안 진도 이쪽으로 다 세습무들이 다 그 활동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세습무가 강신무를 이제는 정확하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세습무도 얼마든지 강신을 할 수 있고 강신무도 얼마든지 신이 안 오면 자기 자손들이 세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무업이라도 해야 먹고 살고 싶으면 밥벌이를 하려면 입에 풀칠을 하려면 무업을 해야 되면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 무당들이 굉장히 천민으로서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무당도 정성부터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있듯이 무당도 1품부터 9품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세금을 똑같이 매겼어요. 정성급이 구리를 아악건 낼 때 무당이 구리 아악건 냈어요. 전쟁 시에 정성이 말을 한 마리 내면은 무당이 말 한 마리 냈습니다. 물론 밑에 갈수록 세금을 적긴 했지만 조선시대의 영조 때 무당들을 세금을 걷었는데 그때는 옷값자는 배를 한 필씩 걷었다 그랬어요. 한 필씩 걷었는데 한강 이남의 무당들한테는 배를 한 필씩 걷었는데 배를 1362필인가 1362필인가 배를 걷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무당도 있으니까 한 2,000명 됐겠죠. 2,000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강 이북의 무당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북방의 국방비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런 기록이 실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강 이북에 그러니까 항해도부터 그 위에 무당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무당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방비로 사용했다니까 엄청난 세금을 걷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것은 무당들이 그만큼 수입이 있었다는 것도 되겠죠. 또 물론 세금을 못 낸 무당이 있었고 도망 다니는 무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부익부, 빈익빈 그런 시대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는 무당들은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1920년대에 보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무당들을 숫자를 조사했는데 그때가 한 1,700명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조사에서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무당들을 제일 치면 굉장히 탄압을 했잖아요. 막 일본 순사들이 무당들을 잡아가고 구슬 못하게 하고 굉장히 탄압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다 숨겼다. 그래서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학자들이 무속인들 조사할 때 굉장히 자기 신분을 속여서 1,700명 정도. 그러면 영조 때하고 조선 그때하고 따지면 한 200명 정도 되죠?
200년 정도 되잖아요. 세월이. 그러니까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한 300명밖에 무당이 안 늘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무당 30만, 최하 30만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죠. 물론 네팔은 지금 70만이나 그러니까 네팔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네팔은 전 인구 2.3%라 그래요. 2.3%. 그 네팔은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 막 섞여가지고 그 통틀어서 제 생각에 통틀어서 한 거 아니냐. 라마성이나 또 힌두교 사제나 샤머니 다 합쳐서 그렇게 2.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팔이는 꼬마리라 그래서 초경전에 어린 처녀를 산신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산신으로. 어린아이 중에 골라서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죠. 다 꼬마리. 그래서 정부에서 다 아무것도 안 하죠. 정말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요. 그런데 초경이 나오면은 신에서 떨어집니다. 초경이 나오면은 꼬마리에서 해제되죠. 그래서 네팔에서는 꼬마리의 그 문제점이 뭐냐? 어릴 때부터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가 초경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일반인으로 돌아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들이 다 해주고 막 떠받들어 주다가 갑자기 초경이 나왔다고 일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적응이 안 돼서 꼬마리들의 그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팔 정부에서 꼬마리에서 해제돼서 나온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 대표 뭐 질문? 예. 들으면서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서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아까 그 베트남에서 그 어떤 무당이 선생님께도 무슨 약초 그걸 해가지고 약간 환각작용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저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들 또 약물을 써가지고 접신하는 보조제로 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문헌적으로 보면 한단고기 안암로 삼성기 같은 게 보면은 한웅천왕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371을 정해갖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돌을 닦는 과정이 나오는데 왜 이런 바깥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삼가를 하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복약성선 이런 말이 나와요. 복약성선 집상운신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약을 먹고 성선, 선인, 신선 뭐 이런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신선으로서 선인으로서 이제 능력, 집상운신명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보면 그 전 세계적으로 저기 남아메리카에 보면은 그 인디오들이 또 무당들도 그 아야와스크라는 그 약물을 이렇게 약초를 푹푹 삶아서 먹으면 이제 환상을 보고 접시를 보고 이제 이렇게 굿을 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장면. 인도 같은 데 무슨 신령한 그 소마라는 음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지 않느냐. 부도지에도 삼근영초라는 그 신령한 그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우리나라는 벌써 문헌적으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그 끝날 때 우리나라 그 무당 이런 굿이 북방 저쪽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굿이나 무당은 북방 요소와 남방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다른 뭐 보인돌이나 이런 거에 다 이게 적용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삼국유사 그 고조선 이게 신단수 개념 나오잖아요. 아까 보면 거기 그 북방 쪽에 그 자작나무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신내림하고 내림굿하고 우리는 이렇게 문헌적으로도 풍부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웅천왕까지 올라가면 벌써 한 5,000년 이상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고인돌에서도 그 충주의
그 흥수화이라는 그 고인돌에도 보면은 거기도 이제 죽은 시체 위에다 무슨 의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게 무려 4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편년이 돼요. 그 방사성 탄소 연소 했을 때. 그냥 봤을 때 저는 뭐 이건 국수주의가 아니라 그 샤머니즘 무당도 여기가 원조가 아니냐. 왜냐면 막 그 청동 거울이나 이런 거 너무나 풍부하게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질문 요지가 뭐예요? 뭐예요? 질문 요지가. 이런 생각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제 그게 엿듣고 싶은 거였던 거죠. 샤머니즘이 우리가 우리가 북방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주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샤머니즘은 그 지역의 환경과 그 지역의 맞게 샤머니즘이 따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샤머니즘이 우리 학자들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우리의 원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 무속의 원류라고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 접신 과정부터 틀리니까. 우리는 병이고 그건 타론이니까 그부터 틀리고 또 모든 의식들이 굉장히 우리는 체계화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의는 안 하지만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같다. 그리고 샤머니즘들이 걔들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무구는 일정 부분 또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항해도 무당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명도는 걔들은 옷에 다 달려 있어요. 옷에 달려 있고 우리는 따로 모시는 거지만 옷에 달려 있고 그런 또 우리가 모기 같은 거 몽골에서는 이제 야크 꼬리를 가지고 이제 솔베라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샤만에서 우리 무속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천수치기 우리 구세 항해도 구세에서 천수치기 나오는데 주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먼 길 가는 사람들 안녕을 위해서 천수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몽골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이 어디가 원류라 어디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또 단편적이 아니냐. 샤머니즘은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하늘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지 어디가 시초다 어디가 그거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의식이 아닌가 생각. 이 샤머니즘 본래 우리가 본래 처음 시작할 때는 농경 사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유목 사회였다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유목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바뀌면서 샤머니즘의 형태도 바뀌고 의식도 좀 바뀌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유목 사회일 때는 북방 샤먼이 다 맞을 거고 거기서 우리가 또 농경 사회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삼국시대 때 그 물론 청군이라는 예, 청군, 예. 청군의 역할이나 그에 대해서 청군이라는 게 본래 이제 배달 한웅철랑 시절에 삼낭이라는 게 삼낭 아세요? 삼신 할머니의 뜻을 지키고 계승하는 사람이 삼낭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한웅철랑 시대에 삼낭이고 그 다음에 당군 할아버지 시대 때는 국자랑이고 그 다음에 부여 시대는 천뭐라 그러고 고구려에는 조의선사, 백제의 무절, 신라의 하랑, 또 고려의 국선 뭐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민족의 삼신 할머니의 그 가르침과 뜻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그런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나라 무당식의 경우는 취업량 많이
땅이 이렇게 수상화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나라의 저기는 우리 그런 조상신을 모시해서 이렇게 계속 제사 지내는 곳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네, 다른 나라에서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까 베트남도 그렇지 허몽종의 집집마다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자기 조상님, 아버지, 뭐 어머니 그런 분들을 내가 가는 고기는 3대를 모셨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할머니, 고우에 정주까지 이렇게 모셨다고 자기들이 요만한 재단인데, 그런데 거기는 살아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아침 저녁을 이렇게 기원을 하더라고요. 그건 좀 개인집이나 뭐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무당집에 가보면 당군이라든지 최영장군 뭐 역대 뭐 이런 분들 모셔서 이렇게 계속 같이 이게 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른 나라는 우리는 지금 한국의 무당들은 이제 천신, 자연신, 역사적인 영웅신들을 모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영웅이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 많이 모시는데 외국 중앙아시아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도 자연신을 많이 모시는데 그런 역사적인 조상신을 모시는 개인적으로 모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사당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모시는 사당은 있는데 무당 개인이 나는 우리 조상의 누구를 이렇게 모셨다. 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 역사 속에 어떤 분을 이렇게 모셨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들 안에 무슨 자연 농사와 관련되는 소위 말해서 천신, 수신, 지신 이런 해서 그다음에 커피 농장을 신, 또 무슨 농장의 신, 그다음에 뭐 할머니 신 이렇게 모시지 특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저 브리아토 공화국 이쪽에 샤만들이 조상신을 먼저 모신다 그랬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조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조상을 모시는 거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